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하는 모든 컨텐츠 촬영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20년 8월 22일 얘기인데 코로나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드라마 제작, 뭐 예능 제작 지금 전부 다 중단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수십억 수천만 원 손실이 난다 그러고 1박 2일 팀도 지금 못 나가고 뭐 안에 있고 예능 팀들도 어떻게 모이는 거에서는 전부 다 못 나오고 있어요. 방송국들도 CJ ENM도 JTBC도 KBS도 MBC도 지금 다 뭐 드라마 같은 거 될 리가 없잖아요. 2.5단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살짝 봤어요. 살짝. 야, 이게 참 우리나라 컨텐츠 주식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만 오면은 저 코로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많이 소비해줘서 좋은 거기다 하면서 반대로 올라가려 그러면 못 터지고 올라가려 그러면 못 터지고 상당히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데 물론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은 지금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어떠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작사들 문제고요. 넷플릭스는 요즘에 제가 마지막에 본 게 여기거든요. 와 이게 뭐야 350불을 봤는데 523불을 갔습니다. 여기서 한 두세 달 됐거든. 몇십 불 봤는데 2배 올랐어요. 50% 올랐어요. 50%. 와 워낙에 많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건 제작사들의 문제였고 실제로 플랫폼은 지금 완전 대박이 나고 있는데다가 대박이 난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그래요.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가 지금 넷플릭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YOY로 굉장히 매출이 좋습니다. 유료 가입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YOY 60%가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은 거죠. 일본, 뭐, 한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늘었으면 YOY가 지금 60% 가까이 늘었고. 자, 이런 와중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뜬 게 사실 오래됐어요. 올해 초에 떴었는데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게 다시 화제가 되길래 갖고 왔는데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데에서 21편을 전 세계에 대공개한다라는 게 올해 초에 1월 달에 뉴스였거든요. 스튜디오 지브리가 뭐 하는 데냐? 이거죠.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아저씨 있는데 거기가 스튜디오 지브리인데 일본 기업이죠. 이거 21편을 대공개하겠다. 넷플릭스에서. 원래 스튜디오 지브리는 자기의 그 컨텐츠들을 그런 데 공개를 거의 안 했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팔고 그랬지 온라인에도 잘 안 올리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걸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한다. 와 저거를 판권을 다 파는 건가?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본 판권은 안 팔고 미국 판권은 이미 HBO가 샀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사실 늦었습니다. 미국 판권을 뺏겼어요. 미국에서는 HBO가 틀고 일본에서는 그런 걸로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 나라니까 못 팔겠다 그러고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권을 팔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정말 참 일본은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은 왜 저 판권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이때 아 그게 안 된대. 왜? 아니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돼. DVD 가게가 아직도 있다고? 아 이런 걸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잖아. 이런 거 여기 와서 이런 걸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커서 야 이거 언제 거 비디오 가게도 있는 거 아니야 설마? DVD 플레이어도 없는데 요즘에 이거 돌아가는 거 있어. CD롬? CD 돌아가는 게 아직도 이게 하고 있는 나라니까 정말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어요. 야 그거 넷플릭스나 뭐 자기네들 OTT에서 온라인으로 보면 되잖아. 안 그렇다는 거죠. 이 나라는 아직도 전국 점포수가 뭐 높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브리 아저씨가 워낙에 유머 사이트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스트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싸구려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게 싸게 이렇게 하는 뭐 누르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거는 참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근데 넷플릭스 한다며. 그래서 왜 하나 봤더니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얘네가 지금 작품이 21개가 있어요. 작품당 1,000억을 더 준다는 거죠. 해야지. 야. 이미 만들어줬잖아. 이미 개봉도 다 했거든. 전 세계에 알려질 대로 알려졌는데 그거 하나에 1,000억을 더 준대. 21개를 해야지. 게다가 일본 빼곤데. 해야지. 야 이게 값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알려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약서 어떻게 하는지 알 바는 없지만은 알려진 게 2조니까 대충 맞을 겁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2조를 준다고? 야 이거 만약에 슈카월드에 있는 그 예전에 작년에도 많고 뭐 2년 전 3년 전에 있는 모든 영상을 하나당 1억을 준다. 1,000억은 뭐 지브리 형님들이니까 1,000억을. 슈카월드는 영상 하나당 1억을 줄 테니까 넷플릭스에 올려달라. 슈카월드 한 500개 있지 않나? 500억? 콜이죠. 콜. 야 콜. 잠깐만. 이거 아야 5천만 원이어도 콜. 5천만 원 콜. 야 5천이면 500개면 250억이네. 야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난리 났어. 세금 내야겠지만 하여튼 완전 콜이잖아요. 이미 나는 다 한 번 한 건데. 이미 다 하고 조회수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 그거 뭐 다시 해주겠다는 거니까. 자 지브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물론 21개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아는 거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토토로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거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21개를 2조 원을 줄 테니까 넷플릭스에 공개해달라.
최초 공개도 아니죠. 이미 다 공개돼 있는 거 작품 다 1,000억 해야지. 잠깐만,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안 하겠어. 아무리 무슨 뭐 싸구려 취급을 받네야 마네 해도 2조면은 해야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데 이거 2조면은 이거 미친 돈이에요. 미친 돈. 한 작품에 100억엔 1130원 정도 2,000억에 넘으니까 21개 작품을 그냥 올려주는 걸로 2조 원을 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기 아래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옛날에 관심 있었던 우리 월트 디즈니를 오랜만에 주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쯤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제나 생각만 하죠. 그러다가 오르긴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게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넷플릭스나 대부분의 주식들은 어디 있어요? 미국 주식들은 여기 있어요. 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지금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은 역사적 하이예요. 다시 안 오는 그 점들이 있는데 월트 디즈니는 많이 못 올랐어요. 당연하겠죠. 여기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없어져야 뭐가 될 텐데 아직 안 없어지고 대부분의 놀이동산이 큰데 영화관 안 돼. 영화관 아예 폐쇄죠. 폐쇄. 놀이동산도 거의 다 폐쇄고 지금 되는 거는 디즈니 플러스 OTT밖에 없을 텐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게 많으니까 오르긴 올랐지만은 생각만큼 뭐 이렇게 대박, 물론 벌었죠. 20% 30% 정도 벌었는데 생각만큼 대박은 아니었는데 그걸 표현하면은 딱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 실적은 아직 완전히 바닥인데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적 자체는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 그럴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안 되니까. 오프라인 사업은 아예 지금 뭐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디어 쪽으로 지금 버티고 스트리밍 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6천만 명을 넘었어요. 2024년에 목표치가 6천만이었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작년에 이거 오픈한 건데 6천만을 넘었고, 물론 다른 데는 망했죠. 테마파크나 영화관 이런 거는 뭐 물론 망했지만은 저게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 데다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 추이를 보면은 요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점프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전 세계에 동시 오픈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안 열렸지 않나? 안 열렸었겠죠. 이게 전 세계에 동시 오픈되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출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출시하면 한 방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2020년 3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열었죠. 호주, 독일, 뭐 인도, 프랑스를 한 번에 열면서 저희가 이렇게 점프를 한 거고, 2020년 6월에는 일본을 열고, 야, 우린 도대체 언제야? 올 겨울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인도네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쪽을, 남아메리카 쪽을 열 예정인데, 자, 그래서 OTT 가입자 수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한 1년 정도 걸렸나? 넷플릭스가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디즈니가 훌루하고 ESPN까지 하면은 1억에 거의 도달했어요. 50%를 따라왔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야, 지금 우리 몇 년 했는데 지금 문 열고 1년 만에 여기까지 오면은, 물론 실적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부 다 적자고, 넷플릭스는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에 디즈니 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뭐 재개장이네 폐쇄네 또 재개장을 했는데 코로나가 또 퍼졌네 어쩌네 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지금 재개장 일정들이 쫙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은 어떻게 돼 있냐? 요 뒤에 있는 흐릿한 선들은 얘들이 버는 돈을 의미하는 거고요. 빨간 선은 주가인데 버는 돈은 뭐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졌는데, 주가는 그래도 얘들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걸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HBO 맥스가 아까 3등 하는 거죠. HBO가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샀어요. 미국 판권입니다. 북미만. 북미 스트리밍 권한을 가져갔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 이게 1위에서 10위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만화로 극장에서 가장 잘 된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한 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일본의 월트 디즈니급 되는 거는 10위까지 중에 6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회사가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미친 회사가 하나 있죠. 야, 이거 뭐야? 이거 나 배급사가 회사 이름이요. 도호. 이게 전부 다 한 회사에서 배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일본 배급을 거의 독점이라면 뭐하고 일본 배급 회사 1위에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CJ EN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주가는 야, 이거 분명히 극장이 안 될 거 같아서 완전히 바닥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게 일본의 배급사인데, 야, 진짜 대단하다. 1에서 10까지 다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쭉 봅시다.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 토시네마. 일본의 최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본 흥행 영화, 그냥 영화 애니메이션 말고 영화 흥행 순위를 보면은 얘네는 정말 애니메이션에 미친 나라는 게 일본 역대 흥행 영화 순위입니다. 자, 1위가 믿거나 말거나 애니메이션이고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위는 타이타닉이고, 3위도 애니메이션, 4위도 애니메이션, 6위도 애니메이션, 7위도 애니메이션. 아바타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죠. 비스무리한 거죠. 11위도 애니메이션, 12위도 애니메이션.
이게 거의 뭐 저걸로 미친 나라가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저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 아저씨죠. 미야자키 하야오, 워낙 유명한 아저씨인데 아직 살아 계세요. 1941년생이고 이 아저씨가 사실은 뭐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형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형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봤거든요. 뭘 봤냐면은 자, 이런 걸 봤어요.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다 뭐 형님들의 그 추억 속에 있는 그 분들이죠. 어디서 많이 뵌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특유의 그림체. 자, 어디서 만약 노래도 벌써 부르시고 계시죠. 역시 형님들이야. 무려 1978년에 나온 만화인데도 노래를 부르시니까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978년이면 몇 년이요? 40년 전 만화를 노래를 부르시는 정말 그 대단하신 건데, 그리고 만약에 일본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 유명했죠. 한때 1984년에 요런 바람의 경 나우시카 이런 거 몰라셔도 돼요. 이런 걸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랬다가 대박이 하나가 나는데요. 그게 1986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라퓨타라는 걸로 대박이 나면서 그때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요. 자신의 회사를 만드는 거죠. 설립하면서 정말 대박이 나는데, 왜냐면은 바로 2년 있다가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게 등장해요. 이웃집 토토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행복이 기적처럼 쏟아지면서 상당히 일본스러운 괴물 비슷한 애가 이렇게 꼬마 여자애랑 같이 다니는 게 등장을 하는데, 야, 이런 거 모른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형님들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아실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킹작권 때문에 5초만 들려드릴게요. 오, 아니 노래 모르실래나?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을 너무 잠깐만, 이 토토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아, 그럼 이건 아실 겁니다. 자, 원령공주라고 일본 말로 모모노키 히네라는 게 1997년에 일본 영화 흥행 순위 7위가 되고, 조금 있다가 2001년에 센가 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일본 영화 역사상 최대 흥행, 아직도 1위입니다. 3천억, 역대 1위예요. 만화가. 이게 2001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 지브리 스튜디오 대박을 나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2004년에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3위, 일본 영화 역대 흥행 6위작이 등장을 하고, 거의 마지막 영광이 2008년에 오는데요. 벼랑 위의 포뇨라는 게 일본 영화 11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려 12년 전 얘기예요.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데, 자, 이렇게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이 노래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설마. 오, 이건 아시죠? 이건 에이, 야, 이건 알겠지. 아,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원령 공개 주제가 이거 모르신다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요건 알 거예요. 오우, 이건 아시죠? 인정? 아, 요것도 만약에 모르면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요거는 아시죠? 야, 여기까지만 보세요. 요거는 아시잖아. 요거는 비디오를 안 봤다 그래도 이 배경음악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지브리의 인터넷 지원했다가 탈락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요 호소다 마모루라는 아저씨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지브리 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아저씨가 냉큼 잘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장인의 세계의 지브리는 자네처럼 자신의 작품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네. 한마디로 자대를 채용하려면 오히려 그 재능을 섞일 것 같아 일부러 탈락시켰나라고 손으로 써줬다 그러는데요. 이 뒤에 있는 거는 멋지라고 하신 말씀이고, 앞에를 보면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그려야 되는데 너는 네 맘대로 그릴 것 같아서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노예를 찾는데 작가가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들리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저 아저씨가 열받아서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대박을 치는 2006년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또 요즘에 뭐 일본 만화를 조금만 얘기 드리면,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후로 완전히 예전의 영광을 못 찾는데 그나마 찾았던 게 2016년에 등장하는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대박을 쳐요. 일본 영화 랭킹 한 3위, 4위 들어가면서 대박을 치는데, 이건 다른 분이 그렸습니다. 이게 대박을 친 이유는 뭐 저도 보긴 봤어요. 뭐 이런 느낌. 그림 하나하나가 좀 뭔가 작품처럼 만드는 요런 장인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요런 걸로는 잘 못 보고 어떤 걸로 많이 봤냐면은, 우리는 이런 걸로 많이 봤죠. 그 너의 원금은의 원본입니다. 이 짤의 원본이에요. 원본. 아직 만나지 못한 나의 원금 할 때 이게 대부분 저기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자,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의 쭉 대박 흥행작들을 봤는데, 미국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만한 게 다 아시는 디즈니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뭐 쭉 나오다가 우리 월트 디즈니 형님이 1960년대에 사망을 하십니다. 자, 형님들의 사실 추억 소환을 위해서는 저 일본에 저걸 보여드리면 안 되죠.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되냐? 디즈니가 그 다음부터 쭉 좀 하락세를 걷는데 정말 디즈니의 르네상스. 원래 월트 디즈니 살아있을 때는 뭐 구피의 뭐 도널드 덕에서 대박이었다가 쭉 하락세를 맞는데 이 디즈니의 하락세를 다시 올려주는 말 그대로 르네상스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비슷해요. 저 지브리 시기하고 언제냐면은 1989년에 옵니다. 뭘로 올까요? 인어공주는 원래 있던 IP긴 한데 이거를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을 하면서 디즈니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건 음악을 들려줄 필요 없죠. 우리가 모두가 아는 언더더시. 불러드리고 싶지만은 그 발음이 안 좋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더시 하는 거 다 아시죠? 형님들 다 아시니까. 자, 1989년에 디즈니가 인어공주를 내면서 91년에 그 다음에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죠. 뷰티 앤 더 비스트, 뷰티 앤 더 비스트, 자, 이런 거를 부르기 시작하고요. 92년에 뭐가 나오냐면은 I can show you the world를 하죠. 알라딘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이거 뭐 I can show you도 다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전 팀장님 이름이 그 김학자 훈자셨어요. 하쿤이셨는데 그 하쿤 팀장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쿠나 마타타였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유명했으면 우리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자기의 그 필명, 통명을 하쿠나 마타타로 써서 하쿠나 마타타가 유명했던 라이온 킹이 1994년에 등장하면서 이때가 월트 디즈니 르네상스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안타깝게 1995년에 그 다음 나왔던 게 포카혼타스. 여기서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쯤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경쟁자가 너무 셌거든요. 경쟁자가 뭐가 나왔냐? 디즈니는 포카혼타스였는데 우리의 경쟁자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어. 토이스토리를 갖고 왔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오면서 여기서 디즈니 르네상스가 거의 KO 펀치를 맞아요. 얘 너무 세잖아. 너무 센 애를 갑자기 들고 와서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98년에 마지막 불꽃 뮬란을 내놓습니다. 정말 자꾸 우리 물란한 형님이 생각이 나는데 뮬란을 내놨다가 여기서 르네상스가 막을 내요. 이걸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딱 저 시기를 디즈니가 과거의 영광을 찾았던. 자, 그거를 딱 그려서 내보면은 과거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게 왼쪽이 디즈니고 오른쪽이 픽사입니다. 위에까진 좋았죠. 언더더시와 하쿠나 마타타를 외칠 때까진 좋았는데 뮬란이 나올 때 토이스토리가 나오면서 거의 뭐 펀치를 맞고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2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뭐 라따뚜이, 업,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 내면서 디즈니가 여기서 거의 KO가 돼요. 픽사의 라인업에 거의 골로 가고요. 그러다가 디즈니를 살린 게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이 모든 걸 역전할 그 한 수, 겨울왕국이 등장. 와, 토이스토리를 역전할 수 있었던 그 한 수, 지겹도록 들었던, 진짜 어디만 가면 그렇게 나보고 고하라고 레디꼬 하면 자꾸 집에 가라고 레디꼬를 외치던 바로 그 노래, 겨울왕국이 등장. 아이들이 이거에 미쳤죠. 겨울왕국이 얼마나 미쳤냐면은 미국에서는 과거에 바비 인형 있죠. 바비 인형이 무조건 인형 랭킹 1위였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로. 겨울왕국의 요 두 자매 인형이 바비 인형을 능가합니다. 바비를 능가한 거의 유일한 인형이 됐어요. 겨울왕국이 2013년에 등장하면서 디즈니를 다시 살리는데 문제는 살렸다 그래도 이건 2013년이고 이미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너무 큰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사야죠. 사면 됩니다. 조인 댐 하면 됩니다. 조인 댐. 자, 웰컴. 우리는 같은 팀이었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픽사를 사는 겁니다. 쓱 사죠. 2006년에 항복을 외치고 백기를 흔들면서 픽사를 낼름 후루룩 짭짭하면서 사요. 아이고 내 거였네.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이 효과로 나중에 우리 스티브 잡스 형이 떼부자가 되면서 뭐 돈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떼부자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애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픽사를 버리고 애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의 시대가 열리는 뭐 그런 때로 가는데 디즈니 만드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회사를 가면은 요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참 예쁘게 생겼죠. 여기 안에 가면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하는 분들이 쭉 앉아있을 텐데 요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광이 있다가 르네상스의 시대가 1990년대 쭉 왔죠. 그렇다가 면에 픽사의 시대가 오고 디즈니가 LIC하고 이걸 산 다음에 둘이 같이 힘을 합친 시대가 오고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3년에 거의 모든 IP가 다 공개가 됩니다. 뒤로도 뭐 있긴 한데 유명했던 IP는 거의 다 등장을 하고 요 위에 있는 대부분의 이 IP 거의 10년 된 IP를 2조에 지금 샀다고 보시면 되죠.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 역사들 특히 뭐 극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역사가 쭉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이 코레아는 87년에 까치였거든요. 이 둘리 하니 원더키티까진 좋았는데 슈퍼버드까지 좋았어요. 90년에 나라라 슈퍼버드까진 좋았어. 이후에 한 거의 20년이 멸망했어요. 여기가
1990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멸망이에요, 멸망. 뭐가 없어. 그 다음에 또 2020 원더키디 2020년 됐는데 아직 우리는 뭐 못 날라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있고, 물론 2010년대 이후에 뭐 또봇이라든지 타이오, 뭐 로보카폴리가 완전 애기들이 보는 걸로 좀 뭔가 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웹툰이 등장했죠. 2020년대에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웹툰 정도를 넘어서 저렇게 거대한 자본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승부하는 거대한 애니메이션을 좀 우리도 좀 만들면 하는 날이, 우리 뭐 기한 형이 하든지 말년이 형이 하든지 뭐 누가 하든지 그런 하는 날이 꼭 등장을 해서, 뭐 이런 거 뭐 누구누구 스튜디오 이런 것도 우리나라 딱 이렇게 하나 해서, 저도 이걸 옛날에 꿈꿨어요. 슈카 스튜디오. 저도 이걸 그려보려고 그림 그리는 분들과 몇 분과 그 손을 잡아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안 했어요. 잘 그렸다 생각보다. 제가 이래서 안 했지만은 다른 분들은 꼭 제 꿈을 키워서 우리 뭐 디즈니, 픽사, 지브리 스튜디오가 이끌어왔던 애니메이션의 나래를,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0년에는 우리나라 꼭 여기에 끼기를 바라고요.